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니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정부가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을 맞아 추가 대책을 시행했는데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날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세먼지가 정말 심했나요? 오늘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좀 살펴보면은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머리카락의 단면의 한 25분의 1보다도 더 작은, 보통 직경의 한 2.5 마이크로미터보다도 작은 정도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가로 세로 높이 한 1미터의 그 공간 안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이제 좋음과 뭐 나쁨, 보통, 매우 나쁨 이런 형태로 보는데요. 예. 지금 그래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입자가 조금 더 큰 직경의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도 지금 현재까지는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동안 조금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날이 많이 풀렸잖아요. 앞으로는 좀 추위가 찾아오지 않는 건가요? 3월에 기상청에서는 그래도 이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90%의 확률로 높게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씨들을 따졌을 때 무조건 비슷하거나 높다라고 볼 수는 사실 좀 없거든요. 예. 네, 물론 어제부터 기온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예. 오늘은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맘때 한 8.1도 정도의 기온을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산간 지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거의 대부분 지역이 지금 10도를 크게 웃돈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뭐 15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15도보다도 높은 그런 기온 상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날씨의 기온 폭이 좀 크게 오르면서 주말까지 그래도 한 토요일까지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20도 가까이 남부 지역 예. 또 중부 지역까지도 좀 오르는 지역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쪽으로 이제는 따뜻한 공기가 좀 유입이 되면서 그동안의 평년보다 좀 낮았던 기온들이 좀 오르면서 오늘 낮 기온도 뭐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5도 이상으로 평년보다 높은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예, 기온이 좀 풀리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제 슬슬 국외 미세먼지가 불어오면서 중부지방 대기질을 좀 악화시킬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 예보는 있기는 합니다.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부터 비 예보가 있고 다음 주 한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오락가락 비 예보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 비 예보가 예보되어 있는 내일과 모레 그리고 토요일까지는 주로 비가 이제 남부지방으로 좀 예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따뜻한 날씨, 보통은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3한 4, 5이 아니라 3한 3, 2. 그러니까 따뜻하면은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데 좀 따뜻한 날씨 상황에서는 국내에서도 발생한 미세먼지가 좀 안정적이어서 쌓아질 수도 있고 국외에서도 미세먼지가 추가로 좀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국외로부터 미세먼지가 좀 유입이 되고 국내에서도 좀 안정적인 대기 상태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 주말까지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나쁨 단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 예보가 없는 중부지방에서는 좀 높아지는 오늘보다 좀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이제 미세먼지 좀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한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제 주말 날씨를 예측을 해보면 기온은 조금 오르지만 좀 하늘은 그렇게 맑지 않다 이렇게 예측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그쵸. 기온과 또 무조건 뭐 하늘이 흐리다고 해서 뭐 날씨가 따뜻하지 않은 거는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이 좀 이어지면서 남부지방은 좀 비의 양이 한 뭐 제주 지역이나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한 10mm 정도까지 비다운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지금 강원 영동 지역과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도 이야기는 하긴 하겠지만 일주일이 넘게 건조 경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비 예보가 있는 이들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해제될 만큼의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가 있겠고 다음 주에는 좀 전국적으로 좀 많은 양의 비와 혹은 강원 산간 지역은 좀 눈 예보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밝혔는데 총력이면은 어떤 대응 체제가 가동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을철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아지기 시작해서 겨울철 그리고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3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대기 중에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산업화 활동들을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또 황사가
한파가 우리나라에 급습하는 그런 시기까지 겹치면서 실제 12월부터 3월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초미세먼지를 관측했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별 미세먼지 농도를 좀 살펴보면 세제곱미터당 12월 같은 경우에는 24, 1월은 26, 그리고 이제 2월도 26, 그리고 3월은 이제 26.8. 그러니까 네 계절을 봤을 때 이게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0점 몇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크게 정도의 수준을 따졌을 때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시기별로도 3월이 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그런 농도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납부밀수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 납부미라고 하는 시작 단계가 되거든요. 이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이 이상이 웃도는 그런 일수를 봐도 12월은 6일, 1월과 2월은 7일, 3월은 이제 8일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 예보제라고 해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좀 미세먼지를 강제적으로 좀 저감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월 달이 또 유독 농도도 높고 그리고 납부 밀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총력 대응 체계가 가동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도로 청소를 늘리고, 그러니까 살초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좀 가라앉기 때문에 대기 중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수주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공사장의 노후 건설 기계들은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오래된 기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배출을 좀 늘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집중 단속을 하고, 그리고 석탄 발전기는 과거에는 좀 고농도 미세먼지 혹은 비상 저감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는 강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과거에는 한 15기 정도였는데 이번에 총력 대응 체계가 실시가 되고 나서는 가동 정지 공공 석탄 발전기는 15기에서 28기로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서 뭐 말씀드린 것 외에도 총력 기간 대응 기간 동안에는 이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면 1단계부터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2단계부터, 그래서 그 2단계가 내려졌을 때 우리가 강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되는 그런 어떤 행동 조치들이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철에는 왜 이렇게 황사랑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무조건 높으면은 뭐 중국에서 날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자체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자체가 발생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대기 중에 축적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기상 조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국내에는 문제가 없는데 바람을 타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상 상황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좀 쌓이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내 대기가 정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날씨, 그러니까 3한 3이 같은 경우에는 추운 고기압이 아니라 이 북쪽에서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나온 이런 이동성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대기 상황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도 그대로 축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동성 고기압 같은 경우는 주변의 풍계 자체가 국외로부터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를 날아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또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또 되고, 그리고 추운 날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찬바람이 부는데 이런 미세먼지를 쓸어내는 바람도 없어지는 데다가, 그리고 맑은 날씨가 좀 오래 이어지게 되면은 이 비의 효과, 세정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봄도 봄이고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꽃샘추위와 같은 추운 날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그런 시간대별을 좀 살펴보면 주로 밤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밤 같은 경우에는 낮 동안에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그런 열기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상 부근은 기온이 상층보다 더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하간에 굉장히 원활한 대기 흐름이 좀 나타나는데, 밤이 되면은 지면 부근이 빨리 식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면 부근이 기온이 더 낮고 상층 부근이 기온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면은 대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요게 이제 영전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밤 동안에 미세먼지 농도가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근래에 나타났던 그런 날씨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날씨들이 좀 이런 미세먼지가 좀 쌓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이어진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이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달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중국
중국 북부 지역에서 모래 폭풍이 발생을 하는 게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적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이런 전망이 좀 실제로 맞을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올 봄에는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모래먼지가 그 이제 봄철 시기에 발생하는 건수를 좀 보니까 한 12건이 조금 넘는 정도, 한 12.5건 정도로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9건에서 12건 정도, 그러니까 평년에서 발생하는 모래 폭풍보다는 좀 적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황사, 그러니까 미세먼지와는 또 다른 게 황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래바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래바람이 산업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국 하늘을 거쳐오기 때문에 뭐 카드뮴, 납 같은 그런 오염물질들,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오염물질들을 붙어서 날아오기 때문에 황사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황사 발원지에서 황사가 적게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적게 들어오는 건 또 아니고요. 그렇군요. 중국 지역에서 황사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이들 지역에 황사가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그 먼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지역에 굉장히 사막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겨울철에 강수량이 적어서 굉장히 건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굉장히 강력한 모래바람들이 불어줘야 높은 상공으로 이런 황사가 뛰어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그 수백 킬로미터가 아니라 거의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날아오기 위해서는 상층의 강력한 바람, 그리고 우리나라 부근 상공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지면까지 내려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또 고기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한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 나타나기 때문에 예. 중국 자체에서는 모래바람의 횟수 자체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영향은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봄철 같은 경우에는 황사의 발생 일수가 평균적으로 4.2일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1970년대 2.3일이었던 황사 발생 건수가 80년대에는 4.1일, 90년대는 7.7일, 2010년대는 11.2일대로 굉장히 늘어났네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네. 있고요. 2021년에는 14일을 기록할 정도로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좀 이런 상황들은 기상청이 단기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황사 예보, 그러니까 엊그저께처럼 25일에 황사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기류의 흐름을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사에 대해서 좀 예보를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단기적인 예보를 일단 우선적으로 살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사의 발생 원인 그리고 올해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게 날이 따뜻해지면은 동시에 건조해지잖아요. 수도권하고 동쪽 지역 산지에 지금도 이제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라고 하는데 일부 지역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시료 습도라는 게 50% 이하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좀 산불에 취약한 상태인가요? 보통은 이제 습도라고 하는 것을 이 대기 중에 지금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습도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은 이제 절대 습도, 상대 습도, 실효 습도라고 하는데 절대 습도는 그냥 1kg의 공기 안에 몇 그램이 있느냐는 절대적인 양이고 상대 습도는 보통 기온에 따라서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실효 습도는 보통 기상청에서 건조특보를 발효할 때 내는 그런 기준치가 되는데 이 오랫동안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습도의 3일치의 가중치를 산출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 그 특보의 발효가 기준이 되는 게 실효 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은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2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건조경보가 발령이 되는데 보통 뭐 호우라든지 강풍 같은 기상 상황들은 갑자기 이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기상 상황들이 이제 해제가 되면은 이제 긴급하게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기상 특보이지만 건조특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화재와 같은 그런 물질의 건조도가 낮아 있어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오랜 기간 누적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건조특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수일 동안 이어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건조경보가 내려지는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넘게 근데 중간에 잠깐의 비 예보 때문에 살짝 흑혔던 것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사실 12월 초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건조특보가 지금 그러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실효습도 35% 이하일 때부터 내려진다고 하는데 실효습도가 50% 이하부터는 일단 불이 잘 붙습니다. 40% 이하로 떨어지면 불이 잘 안 꺼지고요.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꼭 불꽃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 그리고 과거에 과학 시간에 검은 도화지에다가 블랙
그 볼록 예, 예. 렌즈를 가지고 햇빛만 모아도 불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이런 자연 발생적인 이제 불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실효습도가 3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곳들이 거의 충남과 호남, 제주도, 최근에 한파와 함께 폭설이 이어졌던 지역을 제외한 지금 대부분 지역들은 굉장히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이번 주 후반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 네. 해제가 될 거고요.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좀 비 예보가 봄비치고는 양도 좀 많고 그리고 일단은 네. 지속성이 좀 길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장기간 이어진 건조특보는 좀 모두 다 해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건조할 때 산불이 한 번 나면 크게 번질 위험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양간지풍까지 들어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떤 바람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LA 산불이 최근에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지역을 보면 강원도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예. 일단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건조했던 그런 상황들도 또 있기도 했지만 산티아나라고 해서 그 지역에 부는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네. 강한 바람인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태백산맥의 서쪽 지역에서 저렇게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렇게 산맥을 타고 넘게 되면은 지금 길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죠. 이 좁아지는 이 공기가 한번 압축됐다가 강원 영동 지역으로 쏟아듯이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고온 건조해지는 공기와 함께 강한 바람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서풍이 강해지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4월이나 5월경쯤인데 보통 3월 달부터 이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강풍은 예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남고북저형이라고 해서 남쪽에는 저기압, 북쪽에는 고기압의 형태가 놓이게 되면은 남쪽에서 위치한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서풍을 빨아들이는 형태의 강한 서풍을 야기하게 되면은 이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는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양양간 그리고 고성 안에 간성읍 사이에서 부는 강한 바람이 좀 야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건조한 날씨에서 기상청에서는 충분히 이런 양간지풍, 양강지풍, 양양과 강릉 사이에 강한 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예보가 됐을 때는 한 번 산불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대형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진화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요. 기상청에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그리고 이런 강풍 예보가 있는 날 그리고 이제는 3월부터 5월까지 연중 발생하는 산불의 60% 이상이 차지한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봄철에 산행 가기 좋은 그런 이제 이 시기를 맞이해서 각별히 더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봄꽃들의 개화 시기 그리고 올봄의 기온들은 좀 어떨지 이 부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상청에서는 봄의 그 기온을 좀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굉장히 우세하게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3월 달의 기온에 가장 영향을 받는 벚꽃의 전망 그리고 봄꽃, 개나리와 진달래의 전망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한 2일에서 11일 정도 빠르게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개나리보다 진달래는 개나리보다 한 2, 3일 정도 늦게 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진달래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개화를 해서 예. 수도권에는 4월 중순에 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벚꽃은 4월 초에 좀 만개를 할 네, 것으로 그러네요. 보이니까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봄 날씨 전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